안녕하세요, 요셉입니다. 오늘은 뒷담화 잘하는 사람들 대처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유익한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꼭 이제 뒷담화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어떤 모임에서든지 그렇죠. 참 이상도 하죠. 그런 일이 없는 그룹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왜 뒷담화에 귀를 기울일까요? 그런 일이 자기한테 일어나지 않았다? 그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나은 처지에 있다? 이런 기쁨을 잠깐 누리려는 그런 묘한 심리가 있대요, 우리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뒷담화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나쁘다는 거를 알면서도 내가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듣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또 그런 뒷담화를 나만 모르고 남들끼리만 모여서 얘기했다는 것도 거기선 빠졌다는 것도 내가 약간 기분 나쁘고 그런 심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주 묘하죠. 근데 중요한 건요, 이제 뒷담화를 하거나 이제 거기에 공범이 되거나 그런 게 결국 이제 부메랑이 돼서 이제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알면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자의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굉장히 노력을 해야지만 가능한 일이겠죠. 어떤 분이 이제 댓글에 그런 이제 제가 이제 방송 중에 이제 뒷담화에 이제 위험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중간중간. 그런데 우리 위해서 그랬다가는 이제 왕따 당합니다. 그래서 고민입니다. 이렇게 댓글을 붙여주신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이제 동문회가 있는데 선배들이 모임하면 이제 남의 험담하는 거 외에는 아무런 주제가 없이 그저 남의 험담을 하는데 참 빠지자니 그것도 뭐하고 계속 거기 끼어 있자니 그것도 불편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이런 댓글을 이제 붙여주시는 분도 계셔서 그 뒷담화에 관련된 게 그 두 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이제 흔히 일어나는 거죠. 어떤 모임에서도 이제 그렇고 특히 이제 직장 같은 데서 맨날 출근하고 매일 봐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 뒷담화를 막 하는 사람들 옆에서 내가 어떻게 지내야 될까? 어떻게 처신을 해야 좀 잘하는 걸까? 이런 걸로 고민하시는 분들 오늘의 영상을 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내 이미지만을 위해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뒷담화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그 뒷담화 잘하는 사람하고 이제 어울려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남들한테 오해 살 수 있죠. 그리고 한 통속으로 보여서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나의 신뢰도도 떨어지고, 미끌할 만한 사람 못 돼 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로 이제 추락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뒷담화 잘하는 사람으로부터, 그런 무리로부터 이제 잘 해야지만 그게 이제 나를 사회생활에서 보호하는 굉장히 좋은 어떤 길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뒷담화에 관련된 이제 꿀팁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뒷담화하는 사람들과 지혜롭게 대화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아니고 이건 정말 0번째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0번째라고 하시자고요. 최고 우선 어떤 건가 하면 맞장구 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이미지를 고수하는 거예요. 맞장구 치지 않는다는 원칙. 내가 가지고 있는 원칙은 제일 위험한 건 어떤 건가 하면 누가 이제 무슨 뒷담화를 이제 하면 이제 윗분이 이제 그 직장 같으면 어떤 위에 분이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게 뭐 하니까 어머 그래서요. 진짜요? 리액션이 이제 늘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그랬대요 이러면서 막 집중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집중해서 듣는 거죠. 얘기해봐 어쩐지 이상하더라 막 이러면서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이제 대화에서는 리액션이 필요하지만 뒷담화에서 리액션을 한다는 거는 공범이 되는 겁니다. 공범이. 똑같이 그 사람을 어떤 누군가를 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쩐지 이상하더라. 내가 진작 눈치를 챘어야 돼. 막 거기다가 이제 이런 일도 있었다? 이래서 막 갖다 덧붙이고 이런 어떤 리액션을 하면 정말 그야말로 이제 공범이죠.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직장 선배가 후배를 막 뒷담화하는 자리에서 걔는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홍길동이라면 홍길동 걔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주 답답해요. 회사를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까지 맞장구를 치는 거는 그야말로 뒷담화한 그 사람 오리지널보다 더 내가 나쁜 사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잘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말아야 되는데 이제 대단히 그런 데 대해서 이제 맞장구 치는 거는 정말 내 무덤을 내가 파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아니라 0번째 최우선순위 맞장구 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한다. 이거였고요. 이제 두 번째 첫 번째는 그야말로 첫 번째 이제 뭔가 하면 건성건성 듣는 거예요. 건성건성. 어쩔 수 없이 이제 듣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그럴 때 이제 벌떡 일어나서 나갈 수도 없잖아요. 사실 이제 내가 이 안쪽에 있는데 나갈 수도 없고 이러는데
사람이란 게 이제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 리액션을 하면 이제 동의하는 걸로 이해하는 어떤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그냥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건성머성 들으면서 이제 대꾸를 안 하는 거죠. 대꾸를. 단 한 번의 리액션도 없어야 돼요. 단 한 번에. 진짜? 그랬대? 이런 말조차 이제 내가 어색하니까 그냥 그 정도는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조차 이제 인색하게 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어깨를 쓱 하는 거. 다른 데 쳐다보고. 뭐 이 정도? 이렇게 하면 뭐 거기에 대해서 불편해. 뭐 모르겠어 나는 왜 이런 얘기를 듣고 있지? 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표현하는 거. 그래서 대충 건성건성 이렇게 듣는 거. 집중해서 듣지 않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뭔가 하면요. 기회가 되면 일단 자리 뜨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뭐 전화하는 척, 문자하는 척 이러면서 자리를 이제 한두 번 뜨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몇 번 반복되다 보면 사람들이 알아차리는 거죠. 김 대리는 누구 뭐 어쩌고 이제 조금만 좀 뒷담화하는 소리 나오면 자리를 뜨는구나. 저런 화제에 적응을 못하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말하는 사람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내가 얘기하면 나 비난하는 거지 지금. 그래서 저기 자리 뜨는 거지. 그럼 처음엔 기분 나빠요. 그런데 이런 어떤 이미지가 계속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그룹에서 누구는 누구 흉보는 거 엄청 싫어해. 적응 못해 쟤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이제 나의 이미지로 딱 붙여질 수 있어요. 그럼 좋은 이미지죠. 그럼 이제 한참 있다 이제 들어오면 그 얘기가 이제 끝나 있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뭐 또 이제 귀퉁이에 앉아 있다가 계속 뭐 건성건성 듣고 있다가 이제 또 전화 받으러 나가는 척 이렇게 하는 게 처음에는 미움을 당할 수 있으나 결국 그게 쌓이면 신뢰할 만한 사람, 입이 무거운 사람, 뒷담화하는 거 적응 못하는 사람, 막 뒷담화하는데 막 알러지 있는 사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로 자기를 이미지 메이킹 해두는 거 사회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거 볼까요? 세 번째 뭔가 하면요. 아는 것도 전혀 몰랐던 척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비밀을 지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누가 대놓고 이제 물어보거나 이제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김이사 옷 벗는다 했는데 들었지? 그런데 그 이유가 이런 거라며, 이런 불미스러운 일 때문이라며, 막 이렇게 이제 김 부장이 묻거나 뭐 또 김 과장이 묻거나 이제 막 이렇게 몇 명 모였는데 이제 물었다고 치자고요. 둘만 있을 때 물었거나. 그러면 이미 나는 그 얘기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말입니다. 그게요 사실은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부정적인 이유까지 막 다 자세히 루머, 나도 루머를 들은 거잖아요. 근데 막 그런 걸 막 주워들은 걸 내가 정말 이럴 때 부장님한테 나의 정보력을 알려줄 테다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얘기를 하면 그때 잠깐 당시에는 인정받는 기분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 다음에 김 부장은 또 뭔가에 대해서 궁금하면 김대리 일로 와봐 이래가지고 그거 들었어? 하면서 또 이제 어떤 정보를 요구하겠죠. 그럼 그게 말입니다. 이러면서 또 막 얘기를 하면 나는 김 부장이 완전히 정보통 연락망이야 라고 생각하는 건 김대리의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그런 정보, 루머를 주워오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이용하는 거고 실제로 김대리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김 부장이 절대로.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어떤 사회생활이거든요. 그야말로 정말 냉정한 사회생활입니다. 신뢰받지 못하면서 정보를 이용만 당하는 거는 결국 나만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시초문인 척. 아니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요? 전 전혀 몰랐습니다. 알고 있었더라. 전혀 몰랐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랑 안 친해? 왕따야? 뭐 듣는 것도 없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결국에 나중에라도 저 친구는 입이 천근이야. 그냥 무슨 얘기는 저 친구한테 들어가면 일단 안 나와. 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놓으면 결국에 신뢰의 대상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이미지가 나 스스로한테 직장 생활에서 대단히 플러스가 되는 그런 이미지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뭐 어떤 건가 하면요. 화제를 자연스럽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있을 땐 그럴 수가 없잖아요. 험난 길어지면 괴롭잖아요. 계속 뭐 나갔다 들어올 수도 없고 둘밖에 없는데 그럴 때는 자연스럽게 이제 내가 주도해서 화제를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참 그거 봤어요? 이번에 코로나 확진자가 라든지 이번에 어디 주가가 완전 폭등이라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그 자기나 주변 사람들의 어떤 이제 주의를 확 끌만한 어떤 그런 화제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러면 험담이 멈추겠죠. 어디 주가 폭등이라는데. 당사자는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하면서 말할 때 왜 누구를 험담하고 그래. 그러지 마라. 우리 딴 얘기해.
라는 말을 일단 빼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민망하잖아요. 그런 말 없이 이게 듣고 있다가 건성건성 대충 듣고 있다가 아 참 이번 주식 그거 봤어? 어디 그 주식 혹시 갖고 있는 사람 있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바꾸는 거. 반발심이 들거나 비호감으로 느껴지지 않게끔 주제를 바꾸는 거. 이런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자, 또 볼까요? 그 다음 뭔가 하면요. 이제 부드럽게 다른 의견을 내는 것도 좋아요. 그야말로 이제 물타기 작전, 물타기 작전. 이제 김대리가 이제, 어떤, 뭐, 다른 팀에다가 그 피해를 주고서도 나중에 잘못한 걸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고 굉장히 정말, 어우, 지금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라고 하게끔 이제 모여서 이제 험담을 한다고 하면 내가 아는 김대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안 보이던데? 지난번에 뭐 일정 늦어졌다고 뭐 굉장히 정중하게 사과하고 그러던데? 그거 오해한 거 아닐까? 그 김대리 사람 굉장히 괜찮아. 라고 요즘 사람 같지 않게 굉장히 예의가 발라. 라고 부드럽게 다른 의견을 내주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타기라는 거. 그러니까 흉보던 사람이 계속 흉보는 게 이제 난감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분위기를 희석시키는 거. 듣고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도 다 이제 살리는 방법인 거죠. 거기서 모여서 우리가 김대리의 어떤 뒷담화를 하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좋은 의견도 냈으니까. 결국에 이렇게 물타기를 해서, 나쁜 점 처음에 얘기하다가 좋은 점으로 마무리. 이렇게.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이렇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이제 다른 의견을 내주는 것도 뒷담화 있을 때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그걸 갖고 뭐 그 사람 그거 아니야 라고 해서 이제 너무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뒷담화 하던 사람하고 굉장히 이제 반발심이 생기거나 이견이 나면 그 자리가 굉장히 어색해지겠죠. 그러니까 아주 부드럽게 이미지를 바꿔주는 이런 어떤 센스가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그러니까 뭘 먹었는지 얘기하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 줄 내가 말할 수 있어요. 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누가 먹는 음식을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 수 있는데 그 사람의 말로는 그야말로 오롯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딱 표현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말이 얼마나 이제 중요하다는 거. 그야말로 내가 말하는 대로 나의 이미지는 실시간 속보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려지는 건데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말하는 특히 뒷담화하는 사람과 만났을 때 나의 리액션과 나의 말하기가 결국 나라는 사람을 표현한다. 나라는 사람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이제 뒷담화 잘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몇 가지 이제 팁을 드렸는데 이대로 기억하셨다가 그런 이제 자리에서 그렇게 지혜롭게 정말 빠져나오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세윤 식장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